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랜드프로에서 유일하게 분양권 강의를 하고 있는 박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분양권 강의를 우리 학원에서 계속 진행을 했었고, 지방에서도 강의를 했고, 그리고 현장도 많이 왔다 갔다 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랜드프로 TV에서도 유튜브 방송을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촬영을 했던 편수가 좀 꽤 됩니다. 좀 많이 진행을 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질의응답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뭐 내 이름을 다 찾아갖고, 이제 저는 또 제 나름대로 회사가 또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까지 찾아갖고 새벽 2시에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한 10시, 11시까지 전화하신 분들은 심심치 않게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번에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Q&A 일단 처리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노하우, 요령 있죠. 그걸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많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자, 제일 첫 번째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 집 마련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대한 그 청약 소식을 전하든지 간에, 어디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 청약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 청약 통장에 관련된 뭐 내용들이나 이런 건 전혀 아무것도 몰라. 근데 여기에다가 고인지 수도를 해야 되는지를 내가 이야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람 간의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거기에 따라 다 달라요. 사람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파트 청약을 하려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굿, 우와, 배드. 자, 이것도 역시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내가 여기서 출퇴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주거 목적을 위해서 뭐 프리미엄 시세를 보고서 들어가는 사람인지, 만일에 뭐 교통이 좋아. 근데 나처럼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여기 교통이 뭐가 있든 SRT가 있든 GTX가 있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주거하는 그 환경에 따라서 완전히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또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또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저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솔직히 저는 학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랜드프로에서 분양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강의를 할 때도 가끔씩 학군에 대한 얘기를 빼먹고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 학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니까. 그리고 아예 여기에 대해서는 애들은 공부는 지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거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자, 내 집 마련을 함에 있어서 청약을 할까요, 말까요를 물어보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왜요? 라고 해서 물어보면은 그 뒤편이 있어서 그래. 뒤에 나오는 아파트가 브랜드가 뭐다, 거기는 세대수가 뭐다, 거기는 학군이 어떻다, 또 뭐예요? 쇼핑이 어떻다, 분양가가 싸다, 비싸다, 이런 얘기를 뭐 잔뜩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게 분명히 거기에 뭐 또 부지가 남아 있으니까 우리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맨 처음에 강동 힐스테이트 고독 강의에서 강동 힐스테이트 리슈벨에서 나왔죠. 청약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갔었죠. 내가 넣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넣고 주저주저 합니다. 왜? 평면도가 개판으로 나왔거든. 그리고 생각보다 조금 비싸게 나왔어요. 물론 시세보다는 엄청 싸게 나왔지만은 그 예상치보다는 조금 비싸게 나오니까 괜히 왠지 모를 막 배신감이 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땅이 하나 또 있었죠. 그게 뭐예요? 고독감의 풍경채.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얘도 곧 조만간에 나오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를 하지 말고 얘에다 넣자. 라고 해서 여기다 청약을 안 넣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얘 나왔을 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커봐, 내가 진짜 넣으라고 그랬지. 그 말이 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왜? 얘도 역시 생각보다 비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평면도가 똑같이 도찐개찐 개판으로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넣을 걸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내가 뭐라 그럽니까? 항상 첫방 해당 지역에서
나오게 되면은 뒤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넣으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쉬울 건 없어. 왜? 뒤에 나오는 아파트가 첫 번째 나온 아파트보다 금액이 저렴하거나 똑같이 나오게 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100 중에 99% 없습니다. 지금처럼 분상제가 걸려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진짜 건설사가 얘네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미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단언컨대 1% 정도밖에 확률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05%예요. 옛날에는 이게 110%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가는 뭐 최대한 뭐 금액을 예전에 했던 것보다 많이 올리지 못하게 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110% 룰에 이제 역설이 이제 생기면서 매년 10%씩 막 9.9%까지만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점점 많이 올라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110% 하지 마. 그냥 105%까지만 해.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저번에 뭐 10억에 나왔는데 요번에는 4.9%까지만 해서 올려서 이제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100만 원에 뭐 4.9%, 뭐 1000만 원에 4.9%가 아니라 아파트는 단위 금액이 세잖아요. 이 센 금액에서 4%, 5%가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해마다. 그러면은 뒤에 나오게 되는 아파트는 필연적으로 거의 처음에 나온 아파트보다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자, 두 번째 아파트가 언제 나올 건데? 아니, 과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고독가을 풍경채 나오고 난 다음에 이평세상 하나 또 있어요. 그것도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고. 그것도 분명히 나오긴 나오겠지, 그죠? 근데 언제 나올 줄 알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차일피일 계속 밀려져 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아빠 나 결혼할래요. 이렇게 해서 얘가 결혼해갖고 나가버린다 그러면은 가점이 5점이 또 빠져버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변수가 많이 생기죠. 나중이란 건 없어요. 부동산 공식에서. 부동산은요, 무조건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공식 있죠. 부동산에서 흔히 말하는 공식 첫 번째. 내일은 없어요. 나중에 어딨어.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넣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기도 하고. 두 번째에서 나오게 되면 이게 뭐 나왔어. 어떤 평면도로에서 얼마에 나오게 될 줄 아냐고.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아, 뭐 두 번째 나온 것도 뭐 기대를 해볼 만 하기도 하죠. 뭐 브랜드도 있고 뭐 세대수는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 입지에다가 이 정도 세대 규모로 이 정도 브랜드로 해서 나오게 된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개판 친다 할지라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 양반이 뭐 나이가 뭐 99세도 아니고 내일 모레 뭐 갈랑말랑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고 하니까. 근데 가점은 몇 점이요? 28점인데요. 이씨. 아, 가점 28점짜리가 뭘 다음을 따지고 있어. 이런 말이 안 되죠. 다음에 뭐가 나오면 좋을까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일단은 당첨권 서울에서는 79점 이상. 야, 79점 이상 간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지. 일반적인 4인 가족이 어떻게 79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여튼 옛날에는 70점이면 통장도 많이 사고 팔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많이 올라가 버려갖고 이제 이런 케이스고, 하다 못해 75점 이상은 돼야지 그래도 당첨권은 아니지만 눈치권은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아, 다음에 뭐가 나오니까 요번 거 그냥 패스하고 다음 거로 한번 청약을 냅시다. 뭐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있는데, 뭐 28점, 뭐 16점, 뭐 32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걸 따지고 앉아있다. 그러면은 지금 완전히 전략을 잘못 짜신 거야, 지금. 완전히 지금 뭘 모르시는 거야. 그럼 완전 그거는 그거 아니고, 이런 정도의 가점이신 분들이라면은요, 이런 분들은 무조건 나오는 대로 무조건 다 청약을 넣으셔야 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추첨을 기대를 한다든지 무주택일 테니까 그렇게 해서 기대를 하고서 가야지. 이 사람이 지금 뭐 다음번 나오는 아파트가 브랜드가 좋다는데 이렇게 따지고 앉아 있는다는 건 지금 정말 미스예요. 미스. 예.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재작년이었을 겁니다. 아마 재작년.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하고 이제 상담을 할 때는 사지 마. 기다려.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웨이팅을 걸어놨던 이유는 앞으로 분상제가 나가니까. 분상제가 뭐예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세일 아닙니까? 백화점 세일하는 거, 아파트. 그러니까 하지 말고 기다려라고 해서 내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냥 마음이 급하고 마침 또 돈이 있었고 가정이 마침 되고 하니까 그냥 해버린 거야. 그래서 넣어서 그냥 됐어. 이럴 때는 또 잘 돼. 당첨이 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분상제가 시작이 되면서 자 9억짜리 아파트 분양을 해서 받았는데 지금 6억에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디예요? 삼정 그린코아. 네, 그 근처가 역시 이렇게 해서 됐었죠. 저기 일산 넘어가는 쪽에 여긴 사실상 경기도긴 하지만 바로 서울 경계에서 넘어가자마자의 그 입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창문 열면 서울이에요. 진짜 괜찮았어요. 여기 좋아요. 내가 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해서 얘기했는데 9억에 그냥 떡하니 9억 감당해. 가능할 수 있어. 딱 해서 해놓고서 당첨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6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삼정 그린코아가. 그러니까 얘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낮술 마시는 거야. 6억이랑 9억이랑 따지게 되면 얼마요? 30% 세일 아닙니까? 30% 세일. 이때 들어갔었어야지. 물론 가점이 자녀가 시집장가를 가서 나가지는 않는 이상 그리고 청약통장을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집안에 누가 아파서 깨지 않는 이상 가점은 하다못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가점은 높아지죠. 왜냐하면 청약통장이 가입 기간이 1년이 넘어가게 되면 1점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리고 무주택 기간은 2점이 플러스가 되잖아요. 하다못해 3점이 더 플러스가 돼버려서 더 올라가 버리니까 더 유리해진다고. 그러니까 이걸 그때 당시에는 당첨권에 들어갔는데 굳이 급하게 움직이지를 말았어야 되는 타이밍이었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또 역시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저번에 우리 발표 나왔었죠? 첫 번째 거 분상제에 대한 그 금액 있죠? 분양가 상한제. 이게 도대체 분상제가 맞아? 아니 5억짜리 아파트가 막 9억이 넘어가서 대출이 되네 안 되네 해서 막 8억 9,990만 원에 분양을 하고 앉아있는데 이게 지금 분상제가 맞아? 서민을 위한 게 맞아? 분상제의 의미가 없는 거야. 원베일리 역대 최고로 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분상제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되고 체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상제를 더욱더 확실하게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또 반대되는 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상승. 세금을 죄다 그냥 다 써버렸는데 돈은 걷어야 되고 어디서 걷을 거예요? 세금 다시 다 땡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공시지가 현실화. 근데 현실화가 아니라 사실상 공시지가를 올리겠다는 얘기죠. 왜 올려요? 공시지가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거 얘기가 완전히 다 달라집니다. 일단은 국민건강, 보험료,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해서 뭐 재산세에서부터 뭐든 다 바뀌어버려요. 다. 세금 체계에 대한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시지가는 원래 어지간하면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공시지가 차이 난 거 뭐 누가 몰라? 알고서도 안 건드렸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드디어 금단의 그것을 그냥 풀어버렸어. 그러면은 자 공시지가가 뭐예요? 땅값. 조금 이제 유식한 말로 이제 지가, 지대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분양권 강의할 때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에 들어가는 요 세멘 가격은 다 똑같아. 전국 어디를 가나 다 똑같아. 거기서 거기에요. 상관없어.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땅값은 이거는 달라요. 이것 때문에 분양가가 달라지는 거지. 이것 때문에 분양가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자체가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분양가는 무지하게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 로우 메타리얼 자체가 올라가 버리니까. 자, 그러면은요. 두 가지 상황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흔히 말하는 K그래프라고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K그래프가 뭐예요? 현장에서는 자 시세가 1번, 2번 두 가지로 해서 바뀌어져 버린 거죠. 찢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시세가 찢어졌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자 가끔 현장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조합원 물량에 대한 그 시세랑 일반 분양분에 대한 물량 그 시세랑 금액이 다릅니다. 계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는 뭐 10억 가고 있는데 얘는 뭐 6억이에요. 예. 자 생각을 해보라고. 똑같은 아파트의 동호수인데 얘가 6억이 가고 얘는 10억이 갈 리가 있겠냐고. 거래하는 방식이나 이렇게 해서 좀 자금 상환을 해야 되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장에서 파벌 싸움을 하다 보면 금액이 좀 찢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세력 다툼을 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뭐 속초에 갔는데 특히 이제 강원도가 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토박이 부동산과 뭐 분양권을 하러 간 업자들 사이에서 금액이 서로 막 달라. 그래서 얘들은 일부러 막 세게 부르기도 하고 뭐 낮게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수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아니 똑같은 동호수에 진짜 똑같은 집인데 여기선 10억 부르고 여기선 8억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소비자분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왜 그래요? 그런 경우는 거래가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되면 얘 또 달라져.
양도세를 누가 부담을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금액이 다 달라져 버린 케이스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정치적인 외생 변수가 갑자기 들어가 버리게 되면 완전히 그래프가 찢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요번에 임차 3법 때문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새로 임대를 맞춰야 되는 그 새 집 있죠. 새 집들. 새로 이제 분양을 해서 입주를 하는 아파트야. 근데 요번에 임차인 한번 잘못 들이게 되면 4년 동안 빼도 박도 못해.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임차를 그냥 세게 놔버린 거예요. 근데 그 옆 동네는 얘네들은 아직은 그냥 전세가 지금 이제 작년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전세가 아직 끝나질 않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바꿀래? 바꿀 수가 없어요. 못 바꾸지. 그러니까 얘네 한 동네에서도 완전히 금액이 1년 차이로 분양을 했는데 또는 한 달 차이로 분양을 했는데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경우가 있어요. 금액이 찢어져 버리죠. 외생적인 변수가 들어갔을 때 그런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지금처럼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 현황이나 뭐 정치적인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개판일 때도 역시 이렇게 찢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예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알려드릴게요. 자, 분상제가 앞으로 이제 공공 분양 있죠? 공공택지에서 공공으로서 분양을 하는 거. 이런 거는 가격이 다운돼서 나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분상제에 대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확실하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민간 택지, 거기서 민간이 분양을 합니다. 또는 이제 공공택지에서 민간이 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민간이 분양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비쌀 수밖에 없죠. 금액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땅값 자체가 올라가 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여기에다가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20, 30, 40에서는 사실 그거는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고 뭐 신혼 특공도 어렵고 뭐 어려워 진짜. 네, 이건 진짜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방송을 하면서도 나도 참 미안하더라고요 진짜. 해봤자 뭐 40제곱미터 5구 타입도 안 들어가는데 40제곱미터에서 애 낳고서 어떻게 키웁니까? 말이 돼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요 사실. 근데 그럼 나머지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된 케이스는 2번이란 말이에요.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요즘 나오는 분양하는 데 있죠. 요즘 나온 거 분양 2월 18일이 지나서 어차피 임대도 이제 못 나. 무조건 실거주 해야 돼. 그러든지 말든지 브랜드가 있든지 말든지 일단은 무조건 그냥 다 들어가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는 지금 21년도 4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4월 재보선이 있고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고 이제 또 갑자기 무슨 정치적인 함수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날짜로서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제가 맨날 이 얘기 하지 않습니까? 못 먹어도 보라고. 어쩔 수 없어.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일단 당첨이 될 것 같아. 그럼 무조건 그냥 넣어버려야 됩니다. 가점이 낮아? 그럼 무조건 더 넣어야지. 찾아서라도 넣어야지. 예. 그게 참 서글픈 현실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때 아니면 나중에는 금액이 더 비싸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고 만일에 내가 진짜 저층에 당첨이 됐다 할지라도 당첨된 내 집이 최고예요. 네, 저도 그 느낌을 압니다.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돼. 사실상 이사가 아니라 그건 사실 쫓겨나가는 거죠. 그 한겨울에 이사 한번 가봤어요. 쫓겨나가는 그 마음 경험해봤어요. 정말 더러워요, 진짜. 네. 이제 내 집이 되게 되면 저층이든 뭐 고층이든 뭐 마통풍이 되든지 말든지 뭐 포베이 판상형이든지 타워형이든지 필요 없어. 내 집이 무조건 최고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든지 빨리 마련을 하시는 게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혹자가 지금은 뭐 거품이 되게 많어. 나중에 다 떨어질 거야. 아니요, 떨어진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조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했다가 숨고르기. 예. 조정. 이걸 숨고르기 조정이라고 그러지. 떨어졌네. 이걸 떨어졌다고 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무식하게. 아닙니다.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현대화된 경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나 이런 고수준의 나라가 IMF처럼 확 떨어져 버리게 될 가능성은 그냥 그건 어쩔 수 없어.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그냥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
아파트는요, 주식이랑 달라고 이 비싼 10억짜리가 뭐 한 8억이 됐다. 그럼 20%가 다운돼 버리니까 엄청난 거지, 사실. 7억이 됐다? 그럼 30% 다운됐다. 그럼 주식으로 따졌으면 그냥 바로 셧다운입니다. 사이드카죠. 그죠? 사이드 내리는 거죠. 근데 7억이라고 해서 살 수 있어? 그거 아니거든요. 어차피 금액이 내려간다고 해서 내가 싼데 하나 더 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실거래, 오늘의 호가가 내일의 실거래가가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흐름을 보시고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 내가 청약을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감이 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주거 환경에 맞는 집을 고르는 거지 무조건 어디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내 집 마련에 대한 그 스트레스, 판단이 서질 않죠. 예. 기준이 없으니까 판단을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기준을 잡고서 생각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머리가 개운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항상 이 얘기 해드릴 때마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괜찮다 싶으시면은 좋아요, 구독, 알람 좀 눌러주시고 좋은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내 집 마련 특강, 노하우죠, 노하우. 뭐 특강까지는 아니고 아주 작은 팁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